예, 오늘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벌어진 일들 확인해 보시죠. 예, 밤잠 못 주무셨죠? 올림픽 시즌인데요.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쇼트트랙 1000m 결승 경기 모습입니다. 저는 보면서 이게 쇼트트랙인가 아이스 하키인가 싶었는데요. 제가 스포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문외한이라 그런가 봅니다. 경기에 임하는 우리 선수들도 참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보시죠. 우리 시장도 혼란스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지난달 우리 시장 하락의 표면적인 이유는 미국의 긴축과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인데요. 특히 1월 한 달간 낙폭이 가장 컸던 이유는 이걸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 블랙홀 모두 공감하시죠? 다음 보시죠. 어제도 기관이 우리나라에서 양시장 한 1조 원 순매도를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만은 1,4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128조 원의 세계 2위 2차 전지 업체지만 지금 유동 주식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 적은 거래로만으로도 어제 주가는 9%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지수 편입 이슈가 여러 남아있는데요. 다음 보시죠. 그래서 기관은 어쩔 수 없이 이 일정 때문에 시장 전체에 도움되는 포지션 잡기가 당분간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2월 14일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편입 일정이 있습니다. 규모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날짜들은 좀 기억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최근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신호는 잡히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12개월 선양 주당 순이익 보시면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이렇게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서 방향을 틀었는데요. 특히 반도체가 하드캐리했습니다. 초록선이 반도체의 12개월 포워드인데 상승폭이 우리나라보다 전체보다 더 큰 상승률을 나타냈죠. 반도체에 힘이 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반도체 이슈도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말로만 전해졌던 미국의 반도체 부양책이 마침내 통과됐습니다. 상원에서는 작년 여름에 통과됐기 때문에 이 법안을 다시 상원으로 송부해서 협의 조정만 마치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이르면 올 1분기에 최종 통과 예정인데요. 정식 명칭은 미국 경쟁 법안이고 이 안에 이 반도체 부양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에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두지 않고 있더라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도 미국 내에 제조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다음 보시죠. 삼성전자는 미국의 제2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미국에서도 각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더 늘릴 수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이 긍정적인 수혜 예상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죠. 미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중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예, 막판에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락 요인이야 꼽자면 많을 텐데 장 마감 직전에 들린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간밤에 미국과 독일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독일에 직결되는 가스관이죠. 노드스트림2의 승인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만약 이 발언이 조금만 더 늦게 나왔다 그러면 미증시 플러스로 마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 회담 내내 미국과 독일은 기싸움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경 발언이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10일에 물가지표 발표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아마 계속 신중해지는 이 시장 분위기가 형성해질 겁니다. 전망치가 아무래도 부담스럽게 제시가 되고 있고 금리 인상을 자극할 이슈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주의 약세가 요즘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인데요. 특히 이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 3일 동안 주가는 30%나 떨어졌습니다. 다음 보시죠. 기업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보시면 S&P 500기업의 주당 순이익 추정치를 가지고 왔는데 이 분기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뭐 코로나의 여파였고요. 그 이후는 계속 플러스권 회복세였는데요. 올 1분기 처음으로 마이너스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1분기 중에서 한 달 지난 수준, 3분의 1 정도 지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추정치는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스토리보다 숫자가 더 중요하죠. 이 내용들, 이 추정치의 변동이 있는지도 계속해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미증시에서 그렇지만 호재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호주에서 방역 완화한다는 보도에 여행, 항공, 카지노, 리조트 등의 1, 2 오프닝 관련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는 국경을 개방한다고 밝혔죠. 어제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오후 들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간밤 유가는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여전히 에너지주들은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보잉과 쉐브론이 오르면서 다우지수는 플러스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증시에서는 블록체인 관련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가 동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소형단의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코인 가격의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죠.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4주 연속 플러스권이고 이더리움은 3주 연속 최고치로 올랐는데요. 이에 따른 관련주, 특히 국내에서는 NFT나 게임 관련주들이 이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이슈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라이다 센서 개발 업체죠. 벨로다인 라이다가 시간 외거래에서 60% 폭등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 직후에는 80%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아마존이 인수권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인수권은 2030년 2월 4일 전에 행사를 할 수 있고요. 지난 4분기 실적에서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 투자로 아주 쏠쏠한 재미를 본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규 사업 모델로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의 투자를 일부러 선정한 건지 이목도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1월 28일 당잠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현금이 넘쳐나는 대형 부자 기업들은 주가가 밀릴 때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수에 나선다는 내용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앞서서 아마존이 벨로다인에 투자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이들의 줍줍 본능에서 우리도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쭉 확인해 보시죠.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